sv.com 맞죠? 주어 동사 .com을 잘 기억하시고 동사 찾고 동사 앞쪽은 다 뭐예요? 주어 자리 오는 거 다 말해줘요. 절대명동 두부. 이 중에서 오늘은 명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절대명동 두부를 차근차근 하나씩 다 쪼개가지고 배울 거예요. 명을 배우도록 할게요. 명은 명사. 모든 것들의 이름이다라는 거고 문법을 공부할 때는 사는 무시하세요. 왜? 죄다 사거든요. 동사도 사고 부사도 사고 다 사예요. 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명. 이름명. 모든 것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게 생명체이건 비생명체이건 어떤 개념이건 지명이건 상호명이건 간에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토익 단어를 배울 때 꿀팁을 한 개 말씀드리면 조금 긴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꼬리를 잘 보셔야 돼요. 단어는 꼬리를 잘 잡으면 품사가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접미어라고 부르고요. 꼬리를 잘 잡으셔야 돼요. 꼬리. 오늘은 명사 꼬리들을 배워볼 거예요. 명사 꼬리를 배우고 이번 주 금요일에 오시면 형용사 꼬리를 또 배울 거예요. 이런 꼬리들을 잘 기억하면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꼬리를 보니까 명사다. 꼬리를 보니까 명사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요 꼬리들을 모조리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세 개 있죠? 요거는 보통 밑에 사람이라고 적으세요. 사람을 나타낼 때 쓰는 명사들인데 보통 이제 뒤에 er, or, ee가 많이 붙죠. professor, teacher, employee 이렇게 친구들 기억하시고. 그런데 단어들 중에서는 꼬리가 필요 없는 짧은 단어들이 있어요. 요거는 별도로 암기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꼬리가 없는 단어는 짧기 때문에 별도 암기. 꼬리가 있는 단어는 길기 때문에 꼬리를 보고 결정을 해내시면 돼요. 끝.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보시면 명사 생김새를 방금 전에 배웠기 때문에 명사가 오는 자리를 보셔야 돼요. 자리라 하면 sv.com, 토익은 부동산 같은 거예요. 문법은 부동산. 오는 자리가 중요한데 명사가 과연 어디에 오느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여기 동그라미 주어, 목적어, 보어의 동그라미를 치고 주어는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우리 S, 목적어는 O, 보어는 C, 끝.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들어오는 게 명사의 역할인데 요거를 세로로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쏙 들어간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누가 여러분들한테야 명사 어디 들어가니? 라고 물어보면 명사는 이 문법의 부동산에서 쏙 들어간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쏙 들어간다.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어요. 전치사의 뒷자리에 오는 것을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요. 그 자리에도 명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는데 그거를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간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쏙 들어간다. 기억하고 뒤로. 그리고 이 명사가 들어가는 장소가 쏙 들어가는데 걔들이 쏙 들어갈 때 예의를 지켜요. 예의가 굉장히 바른 아이거든요. 일단 관사한테 자리를 살짝 양보하네요. 봐요. 어나 어는 적으세요. 부정관사. 더는 적으세요. 정관사. 무언가 정해진 것을 가리킬 때는 더를 쓰면 돼요. 예를 들어 이 텀블러를 제가 가리켜서 말해요. I like the tumbler. 그럼 이 텀블러 정해진 거.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Hey, I like a tumbler라고 말하면 아무 텀블러나 좋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가 붙으면 아무거나 다 말하는 거고 더가 붙으면 특정한 것을 지목해서 말하는 게 정관사예요. 끝. 이런 것들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게 국룰이다. 두 번째, 소유격. 소유격은 내일 다시 배울 거겠지만 얘는 누구의 것인가를 보여주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뭐를 주장한다고요? 소유권을 주장해요. 어떤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가 누구 건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바로 소유격이에요. 봐요. 여러분 잘 봐요. 이게 텀블러죠. This is a tumbler. 누구 건지 몰라. 근데 Hey, this is your tumbler.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지 뭐. 끝. 소유권 주장하죠. 이 소유격과 함께 명사가 와요. 두 번째, 세 번째 형용사. 형용사는 이번 주 금요일에 배울 건데 이 친구들은 명사를 꾸미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명사 앞에서 명사를 스르르 꾸며주죠.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편하라고 제가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순서가 관부형명, 소부형명 순서로 자주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소유격, 부사, 형용사, 명사 순서로 등장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풀세트예요. 풀세트. 이렇게 풀세트로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냥 관사랑 명사만 나올 수도 있고 관사랑 형용사랑 명사만 나올 수도 있고 관부형명 순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메커니즘. 부사라는 아이는 형용사를 꾸미기 위해 존재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얘는 명사를 꾸며줄 수 없기 때문에 형용사가 있을 때만 여기에 끼울 수가 있다는 거지. 왜냐면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거니까. 먹고 먹히는 관계.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고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정말? 한번 확인해 볼까? 시험장 갔어요. 여기가 주어 자리예요. 이쪽이 동사 자리예요. 자, 여기 지금 어가 나왔어. 그럼 뒤에 한 자리가 비었어요. 그럼 뭐를 넣어야 돼요? 명사를 넣어야 되죠.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명사가 있다라고 쳐요. cat, 고양이 한 마리가 명사로 있어. 여 관사 나오고 여 명사 나왔어. 그럼 가운데 뭐를 넣어야 될까라고 물어보면 뭐를 넣어야 돼요? 맞죠. 형용사를 넣어야죠. 왜?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니까. 그럼 부사는요? 형용사가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되게 빠르게 배웠는데 명사 꼬리를 배웠고 맞죠? 명사가 오는 장소 배웠어. 어디 들어간다고? 쏙. 자, 그리고 얘가 예의를 지킨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트랙은 뭐예요? 관부형명. 두 번째는 소부형명. 이제 풀면 돼요, 문제를. 봐요. 오른쪽에 1번, 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웃으면서. 1번, 2번만. 이상하다, 그렇죠? 분명히 명사를 배웠는데 문제를 풀 때 조금 헷갈리거나 혹은 내가 고른 게 정답인지 아닌지 아리까리 할 거예요. 그렇죠? 왜? 아직 한 개 더 배워야 돼요. 많은 분들이 명사를 슬쩍 공부하고 이런 거 풀 수 있겠지라고 접근하는데 이 문제가 지금 헷갈리는 이유는 아직 명사의 특징 한 개를 놓쳐서 그래요. 그게 뭐냐? 뒷장으로 넘어갔다 다시 돌아올 거예요. 바로 명사가 셀 수 있느냐와 명사가 셀 수 없느냐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셀 수 있는 명사를 가산 명사라고 불러요. 뭐선 명사라고? 셀 수 없는 명사를 불가산 명사라고 부르는데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 손에 텀블러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모두가 세었을 때 같은 결과값이죠? 가산 명사. 여러분 제 손에 공기가 몇 개 보여요? 안 보여요. 불가산 명사예요. 추상적인 것들. 가산 명사의 특징은 모두가 세웠을 때 같은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불가산 명사의 특징은 세웠을 때 전부 다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형태도 없고. 자, 근데 문법적으로 접근을 하면 가산 명사를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려면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한 개라면 어나 언을 붙이는 게 맞고요. 두 개 이상이라면 뒤에 s나 es를 붙이는 게 맞습니다. 바로 확인. 조는 만났어요. 친구 한 명을. 어가 붙었죠? 조는 가지고 있어요. 많은 친구를. s가 붙었습니다. 요 말인즉슨 여러분들께서 가산 명사를 쓸 때 앞이나 뒤에 이런 걸 안 붙이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또가 반대로 불가산 명사는 앞에 어를 붙여도 안 되고 뒤에 s를 붙여도 안 돼요. 이런 거 보세요. 커피 앞에 관사가 붙었어, 안 붙었어요? 안 붙었지. 워터 뒤에 s가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지. 왜? 셀 수 없으니까. 불가산 명사는 관사도 붙이면 안 되고 뒤에 s도 붙이면 안 된다는 거. 요거를 기억하면 되겠죠. 근데 특이점이 한 개 있네.
우리가 배웠던 관사 중에 어랑 on 말고 또 뭐 있어 관사? 더 있잖아. 더. 그럼 여러분들 이 더라는 관사는 과연 가산 명사로 꾸밀까요? 안 그럼 불가산 명사로 꾸밀까요? 이 기능 나만 신기해요? 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 아이패드 있는 사람 써보세요. 재밌어요. 물론 액정은 금방 나가요. 하지만 이거 못 참지. 큰 화면으로 보면 엄청 클걸요? 맞죠? 가산 명사를 꾸밀까요? 불가산을 꾸밀까요? 자 봐요. 더 프렌드 돼요? 더 프렌즈 돼요? 더 커피 돼요? 돼요. 다 돼요. 더 같은 경우는 가산과 불가산 둘 다 꾸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요. 필기하시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소유격. 소유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my friend, my coffee처럼 가산과 불가산 둘 다 돼요. 소유격은. 그래서 더가 나오던가 소유격이 나오던가 둘 다 명사를 가산과 불가산 상관없이 꾸며줄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 토익 시험에 겁내이 자주 나오는 가산 불가산 명사들이에요. 자 영어 기준으로 셀 수 있는 것들이래요. 가격을 보세요. 셀 수가 있대요. 그러면 a price 써도 돼요? 되죠. prices s 붙여도 돼요? 돼요. price 이렇게. 스탠다드 셀 수가 있어요. a standard 안 그럼 standards 오른쪽. 환불이 아니죠. 이거는 할인이죠. 디스카운트.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외국 여행 갔을 때 Can I get a discount?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A discount 안 그럼 discount 이런 거. refun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A refund 안 그럼 refunds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셀 수 있어요. 싹 다 위에 있는 거는. 밑에 불가산 명사 중에 advice 보세요. 조언. 요거 셀 수 없어요. 이게 왜 열받느냐? 바로 advise가 있기 때문이죠. 요거는 동사거든요. 조언하다. advice가 명사로 쓰이면 셀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스태프 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스텝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스텝을 세려면요. 스텝 멤버라는 단어가 붙으면 셀 수가 있어요. A step member, step members. 뉴스 우리 백이진 기자가 하는 거 있잖아요. 뉴스도 셀 수가 없어. 근데 뉴스 아티클이 되면 셀 수가 있어요. article, news article, news articles 이런 건설 이런 추상 명사 이런 거 여러분 개념적인 명사들은 셀 수 없고 money 셀 수가 없어요. money도 셀 수 없고 cash도 셀 수가 없어. 그 다음에 equipment 장비 셀 수 없어요. 장비류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토익에 equipment라는 단어가 나오면 보통 한 가지 장비를 가리켜요. 사무실에서 겁나 자주 쓰는 거 뭐 있어요? 맨날 고장나는 거 있어요. 토익에 맨날 고장나. 뭐? 무조건 복사기야. 맞죠? 보통 복사기예요. The equipment doesn't work. 야 저거 작동 안 한다. 이러면 무조건 카피 머신이에요.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셀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10초를 드릴게요. 이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 본인이 잘 몰랐던 거 있으면 한번 외워보세요. 10초. 됐죠? 그럼 방금 전에 돌아왔던 문제로 다시 돌아가세요. 1번, 2번 다시 푸세요. 파이팅! 이제 틀리면 안 돼. 어때요? 이제 할만하죠? 1번 문제 정답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스탠다드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스탠다드 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한 개짜리로 만약에 쓰려고 했으면 앞에 뭐가 붙어야 될까요? 어가 붙었어야 되겠죠. 어나 뭐 더나 이런 것들. 없어. 그럼 얘는 한 개짜리가 아니라는 거지. 스탠다드가 정답이에요. 2번 갈까요? raise라는 것은 타동사죠.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인데 자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절대 명동 두부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기 중에 정답 후보가 B 아니면 D겠죠? 맞죠? 자 근데 price는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정답은요? 정답은요? B가 나와야 되겠죠. 왜?
price가 한 개였으면 a price라고 했었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안타깝지만 여러분들께서 저 원하는 점수 한 7, 800점대까지 가려면 이걸로는 부족해요. 조금 더 들어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돼. 하하하, 요거 수량 표현이 있습니다. 수량 표현. 한 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약간 어느 정도 조금이라고 말할 때 쓰는 건데 요 표현들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왜? 얘는 가산 단수 명사랑만 다니고 얘는 가산 복수 명사랑만 다니고 얘는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랑 다니거든요. 적으세요. 불가산, 복수, 단수. 앞에 있는 이 표현들 외우셔야 되는데 빠르게 외우고 급하게 속성으로 외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요. much와 little은 불가산이랑 다니죠. 그래서 much 할 때 뭐를 따오시고 little 할 때 li를 따세요. 그럼 뭐가 돼요? 머리. 셀 수 없다. 끝. 머리는 셀 수 없다라고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머리는 셀 수 없다. 부끄러우면 잠깐 점수는 2년 갈 겁니다. 다시. 머리는 셀 수 없다. 뭐라고요? 고마워요. 그 정도면 돼. 3교시에 그 정도면 충분해. 예. 머리는 셀 수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이 가산 복수 명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여러분들 눈앞에 셀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의자를 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안 좋겠죠, 맞죠? 의자를 어떻게 다 세요? 너무 많은데, 그렇죠? 그럼 한숨을 쉬면 돼요. 어떻게 한숨을 쉬어? 뷰. 왜 이렇게 많아? 많이. 끝.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되지만 저는 이걸 8번씩 해야 돼요. 하루에. 아시겠죠? 저를 생각하면서 따라해 주세요. 한숨 어떻게 쉬어요? 뷰. 많이. 매일을 많이. 네, 끝났죠. 셀 수 있는 것들이 눈앞에 엄청 많아요. 와, 이거 언제 다 세냐? 많이, few 이것만 기억합니다. 단수 명사 같은 경우는 한 개짜리들이에요. 한 개짜리들. 고개 드시고 이거 보세요. 텀블러랑 빨대랑 한 개씩 있죠. 그럼 each, every, another 단수기 때문에 이 애들은 another 단수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이 애들은 another 단수. 한 개짜리들을 보고 이 애들은 another 단수. 이 애들은 another 단수. 이 애들은 another 단수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시험 문제 난이도로 제가 슬쩍 물어볼게요. 와우. 뉴스. 잘 봐요. 제가 모든 뉴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every 뉴스라고 하고 싶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another 뉴스라고 하고 싶어요. 또 다른 뉴스. 돼요? 안 되죠. 맞죠? 뉴스는 가산이에요, 불가산이에요? 불가산이니까 제가 머리를 잡고 뭐라고 하면 돼요? 머리는 셀 수 없다. 머치 뉴스 돼요? 리를 뉴스 돼요? 근데 살면서 머치 뉴스라는 문장을 본 사람 거의 없을걸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이게 문법이니까. 기가 막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느낌상으로 정답을 풀면 엄청 많이 틀리는 이유가 제가 생각해도 머치 뉴스보다는 어나더 뉴스가 더 잘 어울려요. 그렇죠? 그리고 실전처럼 여러분들이 스피킹을 할 때는 어나더 뉴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문법은 안 돼. 머치 뉴스라고 해야 돼요. 와, 기가 막히다, 그렇죠? 네. 캣츠, 우리 고양이 친구들이 나왔네요. 자, 모든 고양이 친구들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제가 every cat라고 말하고 싶어요. 돼요? 다시 생각해. every cat라고 말하고 싶어. 돼? 돼? 대답 잘하세요. 문 잠글 거예요. 돼요? 안 돼요? every catch. 안 돼. every는 단수랑 오는 거니까 이게 catch잖아. 그럼 제가 few catch라고 하고 싶어요. few catch. 돼요? 저를 안 보고 다른 데를 보기 시작했네. 자, 집중해서 few catch라고 하면 돼? 돼. 왜? 복수니까요. many catch는 당연히 되겠죠.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까지 확실하게 배워야 돼요. 머리는 셀 수 없다. 바로 기계처럼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복합명사 친구들이네요. 얘들은 무엇이냐? 바로 명사와 명사가 만나서 거대 명사가 됐다는 거예요. 명사와 명사가 만나서 거대 명사가 되는 거예요. 잘 봐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뭐를 좀 볼까? 오케이. 여기 보면 여러분들 마켓 쉐어라고 있죠. 이게
share라는 단어는 보통 토익에서 주식이라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shareholders라는 표현으로서 주식이라고 많이 쓰이는데 market이라는 단어랑 같이 붙이면 시장을 얼마나 점유하고 있느냐, 시장 점유율이라는 의미가 돼요. 이게 market share, 복합명사. 또 들어갑시다. 오른쪽. 여러분 중에 보면 이런 거 있죠. Safety regulation. 잘 나왔네. 이거 논란 문제로 한번 튀어나왔죠? 왜? 선생님, 저는 시험장 가서 safe regulation이라고 했어요. regulation이 명사기 때문에 safe가 형용사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왜? 안전한 규정이 아니라 안전 규정을 원하거든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safety regulations 이게 복합 명사로서 정답으로 나왔죠.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파트 7 공부할 때 이런 거 나와요. expiration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만료라는 건데 date는 기한이죠. 그래서 만료 기한, 유효 기한이라는 거예요. 보통 파트 7의 계약서 같은 거 할 때 나오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습니다. sales quota. sales는 영업, 매출이라는 건데 sales quota라고 말하면 판매 할당량, 영업 할당량이라고 부르면 돼요. 이게 굉장히 열받게 한 번씩 시험에 나와요. sales quota인지 sale quota인지 요렇게 막 물어봐요. 얄짤없죠 토익은. sales quota입니다.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일까지 요 복합 명사들을 눈에 익을 정도로 쭉 읽어오시면 돼요. 한 번에 외우는 건 어려우니까 복합 명사. 끝. 뒤로 2단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즐겁게 1번, 2번, 3번 웃으면서 미소 잃지 말고 풀어보세요. 화이팅! 헷갈린다라는 거죠. 갑시다. 1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아요. 동사 어디 써요? can receive 동사. 그럼 뒤에는 목적어 자리겠죠? valuable 형용사예요. 그럼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advice는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서. 그래서 정답은요. 앞에 거.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렇죠? 2번. 자, 여기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명사 들어갈 수 있죠. 근데 on이 관사고 individual이 형용사예요. 그럼 뒤에 뭐가 튀어나와야 할까요? 명사. 근데 관사 on이 나왔다라는 것은 명사가 한 개짜리예요? 여러 개짜리예요? 한 개짜리. 보기 중에 단수 명사만 고르면 돼요. 어디 있어요? interest, C. 3번부터 약간 열받죠. 왜? 토익에서 좋아하는 이런 문제법인데 3번 같은 경우를 보면 품사적으로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를 골라내면 2개가 남게 돼요. 그런데 그 2개를 골라낼 때는 문맥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has가 동사예요. 뭐가 동사라고요? has. 그러면 뒤에는 목적어 자리인데 더는 관사예요. maximum은 형용사예요. 최대치. 그럼 이 뒷자리는 뭐 자리예요? 명사. 명사 자리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뭐와 뭐를 지울 수 있을까요? 보기에서. A랑 B는 지울 수 있어야지. 그러면 C냐 D냐라는 거죠.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의 해석의 능력 갑시다. 클래스룸, 교실이에요. 이 빌딩에 있는 교실은 가지고 있어요. 최대치의 무언가. 450명을 수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occupan트가 맞을까요? occupancy가 맞을까요? 요건 참석자고 요거는 수용률이에요. 그럼 정답은 C. 수용률 occupancy. 맥시멈 수용률이 450명이다.
요것이 여러분들을 열받게 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었다. 살짝 열받는 거. 또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재밌네요. 네. 9번 한번 풀어볼래요? 재밌어요. 자, 갑시다. 9번에 여러분 동사가 뭐예요? urge. 이게 뭐냐면 추천하다, 권장하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목적어한테 to 이하하도록 권장하다, 추천하다. 자, 그러면 manufacturing company, 그 제조사가, 제조 공장, 제조사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근로자들에게 발견하도록. 뭐를 발견할까? in-house activity, in-house 동그라미. 여러분 요거 집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석하면 혼나요. 이거 사내, 회사 내에서 하는 거. in-house. 사내 활동에 대한 무엇을 찾아야 할까라는 건데, benefit은 뭐예요? beneficiaries는요? 조용해졌죠? 괜찮아요. beneficiary는 수혜자예요. 수혜자. benefit은 장점이에요. 그러면 회사에서 수혜자를 찾으라고 할까요? 안 그러면 장점을 찾으라고 할까요? 장점을 알아보세요. 사내 활동을 하세요. 퇴사하지 마세요. 뭐 이런 느낌이겠죠. 끝. 이렇게 같은 품사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뒤로 명사 문제 푸는 요령 갑니다. 자, 명사 문제 푸는 요령은 일단 명사는 모든 것들의 이름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붙일 때 꼬리를 달고 나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명사 꼬리 기억나는 거 다 말하세요. 뭐뭐 있어? 일단 뭐 션으로 시작해볼까? 부드럽게. 또 this, 또 er, or, ee, 뭐 다양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 ty 뭐 이런 것들 외우세요. 단어 꼬리. 명사는 쏙 들어간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어디 들어간다고요? 주어 목적어고 쏙.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역시나 쏙 들어간, 쑥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쏙 들어간다 기억하시면 되고, 얘들이 쏙 들어갈 때 관부형명, 소부형명 순서를 지켜가지고 풀 세트로 붙기도 하고, 안 그러면 관형명, 소형명, 형명, 이 순서로 나오기도 한다 기억하시면 되고, 명사는 성격상 가산과 불가산으로 항상 쪼개진다라는 겁니다. 가산은 모두가 세었을 때 같은 결과값이 나와야 되고, 불가산은 셀 수 없거나 세었을 때 다른 결과값이 나오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주 오는 수량 표현들이 있었죠. 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불가산 명사 앞에 오는 수량 표현, 제가 머리를 잡아서 이건 뭐예요? 머리는 셀 수 없다. 굿. 자, 그럼 여러분들 복수 명사 앞에 오는 거 한숨 어떻게 쉬어요? few, 많다, 많이. 잘했어요. 한 개짜리들 앞에 오는 표현들이 있었잖아. 뭐예요? each, every, another. good. 단수 명사. 끝. 그리고 복합 명사 같은 경우는 그냥 얘들끼리 같이 쓰는 거, safety regulation, sales quota 이런 것처럼 같이 쓰는 표현들이니까 암기를 해버리자. 끝. 자, 그럼 잘 봐요. 오늘 배웠던 거를 크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는 퍼즐의 완성본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명사가 들어가는 장소 얘기해주세요. 어디 들어가요? 맞습니다. 쏙. 그리고 한 개 더 있지 않아? 어디 뒤에도 들어가요? 전치사 뒷자리에 들어오면 그게 뭐가 돼요? 수식어구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게 중요합니다. 명사가 요 자리 들어갈 때 혼자 다니지 않고 보통 관부형명이나 소부형명 순서로 여기 다닌다라는 점. 그리고 이 친구들을 쓸 때는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기억을 하시고 써달라. 요겁니다. 이게 큰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명사라는 조각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3단계 문제 몇 개만 풀어보도록 할까요? 즐기면서. 제 생각인데 1번, 2랑 3번 정도만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
서두르세요. 30초. 갑시다. 1번. 1번에 여러분들 동사부터 찾아보세요. 어디 보입니까 동사? 일단 저는 proceed라는 게 보이는데요. 진행하다, 진행되다. 그러면 뒤를 볼까요? 또 동사가 있네요. 뭐가 있어요? expressed. 선생님, 동사가 두 개인데요. 네, 모든 문장에 주어 동사는 한 개씩 있어야 되는데 동사가 두 개 오는 순간이 있다라고 했죠. 뭐가 있으면 돼요? 접속사 어디 있어요? when, good. 자, 그러면 앞쪽 부분은 채워져 있으니까 뒤쪽 부분만 보고 풀면 되겠다. Each shareholder. 제가 말했죠. 토익에 share라는 단어가 나오면 보통 뭐라고? 주식.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예요? 주주. 그것의 주주들이 표현을 했어요. 목적어를.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절대 명동두부. 보기 중에서 뭐가 있어요? 명사 뭐? opposition. 이게 뭔데요, 쌤? 반대. 끝. 이렇게 풀면 돼요. 아시겠죠? 자, 3번 갑시다. 이것도 굉장히 열받죠. 왜? 지금 보면 동사가 어디 있어요? found가 동사네요. 동사 앞쪽은 다 뭐예요? 주어네요. 근데 꿀팁. 주어 자리에 전 명구가 들어와 있으면 지우고 생각하자. 왜? 이거는 주어가 아니니까. 전 명구는 수식어니까. 자, 그러면 더라는 관사 뒤에 오는 것은 뭐 자리예요? 명사 자리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명사만 골라내면 되겠죠. 그러면 A는 탈락을 시키고 B도 탈락을 시킬 수 있어야죠. 정답은 C냐 D냐라는 건데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겠죠. C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에요? resident. 조용해졌죠. 사람, 거주민. residences 이건 뭔데요? 레지던스라고 하지 않나? 여러분 사는 건물 레지던스 이런 거 쓰잖아요. 레지던스. 건물이에요, 건물. 숙박시설, 건물.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문맥상 맞춰줘요. 건물들이 찾을까요? 사람들이 찾을까요? 그거지. 정답은 C. 거주민들이 찾는 거예요. 임시 숙소를. 그들의 보수 공사 중에. 아시겠나요?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였어요. 좋다. 3단계 문제 조금 까다롭긴 했다, 그렇죠? 그래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고. 오케이, 명사 개념은 다 배웠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데일리 챌린지 3 세 번째 과목 풀어보도록 할까요? 4분 줄게요. 화이팅!
기본만 하세요. 단어를 대단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2분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함께 합시다.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첫 번째로 문장 해석이 조금 되어야 되는데 1번 같은 경우를 보면 일단 첫 번째 파트는 was very interested in 어디에 굉장히 관심을 갖다. taking on 뭔가 착수하고 진행하는 거죠. 여기서는 보면 이게 채용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사람이니까 사람을 진행하는 건 웃기니까 사람을 채용하는 거예요. 파트너로. 여러분 파트너 변호사라고 들어봤죠? 이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높은 분들 파트너 변호사라고 부르는데 파트너로서 이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since 뭐뭐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어요. 샘 힝클스라는 사람이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고객이냐면 that 이하의 고객들 회사에 조금 더 추가적인 비즈니스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고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답으로 가장 많이 골랐던 걸 제가 보니까 D를 많이 고르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고르지 않았을까? present가 현재의라는 의미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ed가 붙으면 뭐 대충 뭐 현재이겠지 기존 고객 혼나요 아시겠죠? present는 동사로 쓰면 제시하다라는 건데 어떠한 영수증이나 서류를 제시하다 보여주다라는 의미거든요. 보여준 고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시된 고객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감이 미묘하게 틀리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기존 고객이에요. 그럼 정답은 B가 정답. 기존 고객, established. 선생님 이거 설립된 아니에요? 네, 설립된이라고도 쓰지만 기존의 고객이라고 씁니다. 같은 동의어로서는 current라는 표현이 있겠죠. current.
C-U-R-R-E-N-T current customer, established customer 씁니다. 특히 법률 용어로서 established client라고 많이 쓰죠. 기존 고객. 2번 해석부터 쭉 해야 돼요. 주어가 the owner, 주인공이에요. 맞죠? 그 주인이에요. 주인. 이 주인인데 이 스포츠 가게의 주인이 is placing, 두고 있어요. priced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지. 무슨 뜻이에요? 비싼이라는. 비싼 골프 클럽을 근처에 뒀어요. 뭐 근처에? 입구 근처에. 고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 행동들을 종합해 봤을 때 여러분들 실수로 둔 것 같지 않죠? 의도적으로 뒀을 거 아니야. 고객들 보고 들어오라고. 그럼 의도해서 정답은요. purposely. A. 꿀. 이렇게 푸는 거예요. 같이 풀리니까 잘 풀리죠. 맞죠? 왜? 문장 해석을 깔끔하게 하면 해석이 잘 보여요. 훨씬. 3번 보세요. train terminal. 여러분 기차역이요. 붐벼요. 러시아워 동안. 뚫고 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뚫고 나가기 어렵다라는 것은 딱 봤을 때 진짜 눈에 띌 정도로 엄청나게 붐빈다라는 거죠. 그럼 정답은요. noticeably. 알아차릴 정도로 붐빈다. 갑자기 확. 4번, 5번, 6번, 7번은 일단 4번 풀 때 헷갈린 건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들께서 4번 정답을 보면 was asked 하도록 요청받는 거예요. 매니저가. 새로운 휴가 정책을 그의 스태프,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죠. 요거 스태프 셀 수 없잖아. 그의 그 스태프들에게 이 새로 나온 휴가 정책을 설명을 해도 되고 명확하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답은 C예요. 명확하게 하다. 왜요, 쌤? explain, 설명하다는 6번의 정답이거든요. instruction manual, 이게 여러분들 그 설치 지침이라고 보면 돼요. 설치 지침이 put together, 이게 조립하다라는 거죠. 그 데스크, 우리 여러분 아이케아 가잖아요. 맞죠? 거기 가면 이케아 가면 이거 조립하는 거를 보여주잖아요. 정답은 E, 설명하다. 5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조직을 잘 짜고 구성을 잘하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뭐 할 때 플래닝 온 이벤트, 여러분들이 행사를 기획할 때 중요하다. 정답은 D, essential. 7번은 into one document에 주목하시면 돼요. 하나의 다큐멘트로 넣어버리다, 통합시키다. 정답은 B, compiled. compiled가 통합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힘을 내시고 계속하여 거의 다 왔어. 8번 sponsor. 여러분 그 스폰서는요 보통 이제 그 행사 같은 걸 뒤에서 후원자라고 보면 되겠죠. 그 후원자가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허용하는 거예요. 늦게 등록하는 사람들을 컨벤션에 늦게 등록해도 된대요. 근데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뭐를요? Lodging will be available. Lodging이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 그겁니다. Lodging 그 숙소 혹은 숙식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그거를 모른다. 늦게 등록해도 돼. 허가해. 근데 내가 확실하진 않다. 숙식이. 정답은 B. Guarantee. 보증하다, 보장하다. 9번은 여러분들이 although의 동그라미를 쳐두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거를 보통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말하면 양보의 구문이에요. 어떤 거냐면 좋은 얘기를 하다가 나쁜 얘기를 하거나 나쁜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를 해요. 반전이거든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원해요. 끝내는 것을, 그 분쟁을, 그 지역의 분쟁을 끝내기를 원해요. 자, 원하는데 비록 뭐뭐일지라도 반대죠. 원하다의 반대는 안 원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가 나와야 돼요. 군 권력을 쓰긴 싫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꺼려하다. 정답은 B가 나와야 돼요. reluctant. 싫어한다, 꺼려한다. want의 반대말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10번. Non-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 단체가 받았습니다. funding. 기금을요. 뭐 하기 위해서? to conduct. 수행하기 위해서. 뭐를 수행한지 뒤를 보니까 teach families. 가족들을 가르쳐 주는데 저소득 계층의 가족들을. low income area about the poor nutrition. proper nutrition. 적당한 영양식에 대해서 그 저소득 그 구역에 계시는 가족들을 위해서 알려주는 이러한 업무.
어떤 것을 해야 되는 업무라고 말할 때 보기 중 가장 쓸만한 게 정답은 C겠죠. 업무. 임무라고도 부르고 업무라고도 부르죠.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펀딩을 했다는 겁니다. 11번 갑니다. Figure skater 엘리카 밀라카하일로. 와, 이거 뭐 굉장히 긴 이름이네요. 피겨 스케이터가 얻었어요. 높은 토너먼트 점수를 얻었고 뒤에 챔피언의 동그라미. 챔피언이 될 정도로 높은 점수라면 굉장히 인상적이고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정답은 B. Impressively. 굉장히 인상적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관부 형명 순서로 나왔죠. on이 관사고 이게 부사고 하이가 형용사고 그 다음에 토너먼트 스코어이 명사 복합명사. 12번 갑니다. 침착하게. These documents, 이 서류들은 무언가 하네요. that year를 보니까 that year가 뭐냐? 그 식당이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뭐를요? 검사를요. 그리고 meet가 뭐냐면 여러분들 충족시키다라는 표현이 돼요. 만나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충족시키다라는 표현으로 쓰였죠. Health Safety Standard, 뭐 식품안전청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식품안전청에 여러분 스탠다드 S 붙어 있는 거 보이죠? 셀 수 있는 명사니까. 그 모든 까다로운 기준들을 다 충족시켰다라는 것을 이 서류들이 증명하겠죠. 그럼 보기 중에 정답은요. 요거 보통 아까 보니까 오답으로 D를 많이 골랐던데 요거는 자격을 주다라는 거예요. 자격을 주다. 이거를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통과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정답은 A가 나와야 돼요. certify. 이게 증명하다라는 거예요. 자격을 주는 게 아니라 증명하다라는 표현으로 나와야 돼요. 아우 힘들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좀 특수한 단어들을 매일매일 좀 헷갈리게 풀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시고 여러분 또 시험 치러 가기 3일 전부터 다시 한번 돌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차피 문법은 1회독을 해야지 뭔가 보이는 게 확 달라지기 때문에 집중해서 1회독까지 달리는 것에 목표 의의를 두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이 나와도 잘 알고 있는 부분으로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으니까. 오케이? 오늘 3일차죠. 제가 내일은 너무 빠른 것 같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수업을 꼭 나오세요. 그러면 제가 파트 6를 한번 같이 해볼까 해요. 파트 6. 그날 커피 좀 많이 드시고 오세요. 미리 말했어요. 파트 6를 또 해볼 거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꼭꼭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좋았어. 오늘 고생하셨고 복습 잘해 오시고 스터디 바로 이동하셔가지고 공부해 주세요.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해요. 네.